145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한국 1년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돈이죠. 그런데 칩 한 개를 제대로 못 만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건 돈이 너무 많아서 망한 경우입니다. 식당 주인도 운전기사도 하루아침에 반도체 CEO가 됐거든요. 결과는 하루 40개씩, 한 해에만 1만 4천 개 회사가 줄줄이 간판을 내렸습니다. 북봉 영상이 아닙니다. 오직 데이터와 팩트로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로 흘러가 어떻게 부메랑이 됐는지, 그리고 그게 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자리와 세금 문제인지까지 전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을 찾으려면 먼저 2024년 한국에서 벌어진 한 사건부터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공장은 그냥 공장이 아닙니다. 휴대폰은 입구에 맡기고 USB 하나 꽂을 수 없는 요새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출입증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는 곳이죠. 그런데 그 요새 안에서 가장 비싼 비밀이 통째로 새어나갔습니다. 빠져나간 건 삼성의 10나노급, 그러니까 18나노 D램 핵심 공정이었습니다. 국가가 직접 지정한 국가 핵심 기술이죠. 이걸 개발하는데 삼성이 들인 돈이 약 1조 6천억 원, 시간은 무려 5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수천 명의 연구원이 5년을 매달려야 겨우 손에 주는 비밀의 레시피입니다. 그런데 그 레시피가 손으로 베껴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에 달하는 공정 단계가 고스란히 빠져나갔습니다. 남의 집 금고 비밀번호를 한 자리도 빼놓지 않고 통째로 베껴간 격이죠. 그리고 그 비밀이 흘러간 곳이 바로 중국의 메모리 회사 창신 메모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12월 검찰은 전직 삼성 임직원 10명을 산업 스파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추산한 국가경제 피해 규모는 최소 수십조 원. 쉽게 말하면요, 멀쩡한 중소도시 한 곳에 1년 살림이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훔쳤을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중국은 그 돈을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들이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1등의 비밀에 닿을 수가 없으니까 가장 빠른 길을 택한 겁니다. 베끼는 것. 결국 돈만으로 1등을 사려던 중국의 출발점이 바로 이 훔치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미스터리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삼성의 설계도를 손에 쥐고 거기에 돈까지 무한정 부었는데 도대체 왜 중국은 칩을 못 만들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먼저 그 무한정 부은 돈이 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자, 그 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돈이 많으면 이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 반도체는 정반대였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라 돈이 너무 많아서 망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중국 정부는 빅펀드라는 국가 반도체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1기가 2014년에 약 26조 원이었습니다. 2019년 2기는 약 38조 원, 2024년 3기는 약 47조 5천억 원까지 풀었습니다. 정부 펀드만 합쳐도 누적 약 145조 원입니다. 민간 돈까지 더하면 270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145조 원이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하면요, 한국 1년 나라 살림이 약 727조 원입니다. 그 3분의 1이 넘는 돈을 반도체 한 곳에 쏟아부은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차리면 돈 준다고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술자가 몰린 게 아니었습니다. 사냥꾼이 몰렸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사냥꾼이요. 식당 주인이 어느 날 반도체 회사 대표가 됐습니다. 트럭 몰던 운전기사가 갑자기 칩 사업가가 됐습니다. 반도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간판을 걸었습니다. 왜냐고요? 칩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보조금을 받으려고요. 결국 돈은 기술로 가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사냥으로 샜습니다. 공장을 짓는 척, 연구하는 척만 하면 나라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칩은 없어도 돈은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숫자로 보면요. 2024년 한 해
문을 닫거나 사라진 중국 반도체 회사가 약 14,648개입니다. 2022년엔 5,746개, 2023년엔 10,900개였는데 해마다 폭증한 겁니다. 14,000개라는 숫자도 감이 안 오시죠? 잘게 쪼개보겠습니다. 하루에 약 40개씩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20분 사이에도 중국 어딘가에선 또 한 곳이 조용히 간판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볼까요?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을 노린 사냥꾼들이 몰려서 망한 겁니다. 무한정 부은 돈은 기술이 아니라 사냥꾼들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돈잔치의 엽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돈잔치가 낳은 가장 황당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대국민 사기극이죠. 그 작품의 이름은 우한훅신입니다. 2017년 11월 중국 우한에 세워졌습니다. 시작부터 어마어마했습니다. 7나노,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칩이죠. 첫 단추부터 그걸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걷지도 못하는데 100m를 9초에 뛰겠다고 한 겁니다. 계획 투자금은 약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쉽게 말해 웬만한 대기업 하나를 통째로 짓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회사를 누가 세웠을까요? 반도체 박사들? 아닙니다. 발기인들 면면을 보면 식당을 하던 사람, 백주, 그러니까 중국 술을 팔던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분들이죠. 더 황당한 건 주동자입니다. 자기 운전기사의 이름을 빌려 다명으로 회사를 세웠다는 정황이 보도됐습니다. 진짜 주인은 뒤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문외한들이 18조짜리 회사를 세웠는데 신기하게도 거물 한 명이 합류합니다. 장상희, 세계 1위 파운드리 TSMC의 2인자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살아있는 전설이죠. 이런 사람이 왜 왔을까요? 바로 이 거물의 이름값으로 사람들이 안심하고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간판이 그럴듯하니까요. 그런데 장상희가 와서 본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 회사를 떠나며 한마디를 남깁니다. 내 인생 최대의 악몽이었다. 전설적인 엔지니어가 악몽이라고 부른 회사, 짐작이 가시죠? 그럼 그 18조는 어디로 갔을까요? 반도체의 심장이라 불리는 노광 장비가 있습니다. ASML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한 대에 수천억짜리 기계죠. 우한욱신은 이 비싼 장비를 어렵게 한 대 들여옵니다. 그런데 칩을 찍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 장비를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만 더 끌어다 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기계가 일을 한 게 아니라 기계가 대출 보증을 산 겁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맛집 비법도 하나 없으면서 간판만 거대하게 단 식당입니다. 거물 주방장을 모셔왔다고 소문내니 손님은 줄을 섰죠. 그런데 정작 주방을 열어보니 라면 한 봉지조차 없었습니다. 결말은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2020년 7월 우한시 정부가 직접 자금난을 공식 인정합니다. 돈줄이 끊긴 거죠. 그리고 2021년 회사는 사실상 문을 닫습니다. 18조가 넘는 돈을 삼키고도 결과물이 뭐였을까요? 칩 단 한 개도 못 만들었습니다. 0개입니다. 거대한 공장 부지는 잡초만 무성한 빈 땅으로 남았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망한다는 말, 이보다 더한 증거가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한욱신은 사기꾼이라서 망했다 칩시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멀쩡한 회사도 진짜 인재를 제대로 모아놓고도 똑같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죠? 답은 간단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두 개 있거든요. 하나는 물리학이고 하나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벽, 장비입니다. 반도체 회로를 그리려면 빛으로 새겨야 합니다. 그 빛을 쏘는 기계가 이 UV라는 노광 장비예요. 쉽게 말하면요, 회로를 굽는 정밀 레이저 오븐입니다. 이 오븐 한 대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4억 달러, 우리 돈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요, 이걸 만드는 회사가 지구상에 딱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네덜란드 ASML, 사실상 100% 독점이죠. 돈이 있어도 줄을 서야 사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줄조차 못 섭니다. 2019년 미국이 압박을 넣자 네덜란드가 빗장을 걸어버렸거든요. 그 결과
지금까지 중국에 EUV가 단 한 대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한 대도요. 2024년부터는 그 아래급인 DUV 장비까지 막아버렸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칩을 만들까요? 낡은 가스버너로 버팁니다. EUV가 정밀 오븐이라면 중국이 가진 DUV는 옛날 가스버너예요. 한 번에 못 그리니까 굵은 매직펜으로 가는 글씨를 4번씩 덧칠합니다. 이걸 멀티 패터닝이라고 하죠. 그렇게 SMIC가 7나노 칩을 억지로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하긴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세요. 100개 구워서 멀쩡한 게 몇 개냐? 이걸 수율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엔 40%대, 2025년에 겨우 60에서 70%까지 올렸습니다. 같은 걸 만드는 TSMC는 90%가 넘습니다. 더 미세한 5나노로 가면요. 생산비는 TSMC보다 50%나 비싸고 수율은 3분의 1 토막입니다. 만들수록 손해보는 구조죠. 자, 여기서 두 번째 벽입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바로 소재예요. 회로를 새기려면 빛에 반응하는 약품을 발라야 하는데 이걸 포토레지스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반도체의 잉크입니다. 그런데 이 잉크의 70%를 일본이 주고 있어요. 가장 고급인 EUV용은 일본 세 회사가 90% 이상 독점합니다. 손바닥만한 유리병 하나에 수십조짜리 거대 공장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게다가 2024년엔 일본 정부 펀드가 그 1일 회사를 9천억엔 넘게 주고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잉크 공급을 정치적으로 잠글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잉크쯤이야 직접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한국이 그 답을 보여줬습니다. 2019년에 일본이 똑같이 한국에 목줄을 죄었거든요. 그때 우리 포토레지스트 수입의 92%가 일본산이었습니다. 위기였죠. 그런데 한국은 동진 세미캠이 국산화에 뛰어들고 일본 회사 TOK까지 인천 송도에 공장을 지으면서 5년 만에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그럴 대안이 없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결국 돈으로 못 사는 마지막 한 가지가 남습니다. 바로 시간이에요. 반도체는 레시피만 한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 쌓인 손맛, 그게 진짜 기술이거든요. 메시 한 명 데려온다고 동네 조기 축구회가 우승할 수 없는 것처럼요. 36년간 쌓인 실패 데이터, 이건 돈다발로 못 삽니다. 그래서 업계가 말하는 중국과의 격차가 2세대에서 3세대, 약 5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반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중국이 28나노 같은 옛날 칩은 잘 만들잖아.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우리한테는 진짜 위협입니다. 그 옛날 칩이라는 부메랑이 지금 누구 지갑을 향해 날아오고 있는지 그 표적이 바로 여러분이라면요. 한번 보시죠. 자, 여기까지 보고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결국 중국이 망한 거잖아. 그럼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바로 그 방심이 위험합니다. 중국은 첨단을 포기하고 옛날 칩, 그러니까 레거시 시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동차와 가전에 들어가는 그 흔한 칩이죠. 성숙노드 생산 능력이 2023년에 벌써 세계의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2027년이면 대만마저 초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무섭게 찍어내서 값을 후려치는 겁니다. 2024년 중국 안에서 칩 평균값이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손해를 보면서라도 시장을 망가뜨리는 좀비 때가 몰려오는 거죠. 오죽하면 미국이 2024년 말부터 조사에 들어갔고 중국도 미국 칩에 최대 300% 관세를 만지작거립니다. 그런데 그 좀비가 땅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한국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삼성 전체 영업이익이 2023년엔 6조 5천억이었습니다. 그게 2026년 1분기에 57조가 됐습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신기록이죠. 반도체 부문만 떼어봐도 매출 81조에 영업이익 53조입니다. 무려 29분기 만에 TSMC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바로 HBM입니다. AI 그래픽카드 옆에 반드시 붙는 귀족 메모리죠. 이걸 SK 하이닉스가 61%,
삼성이 18%, 합쳐서 한국이 약 80%를 쥐고 있습니다. 중국 몫은 사실상 0입니다. 그 잘난 엔비디아조차 HBM의 90%를 SK하이닉스에 의존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 최고 AI 회사가 한국 앞에 줄을 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입니다. 이게 왜 여러분 이야기일까요?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약 21%입니다. 5 가운데 하나죠. 반도체가 흔들리면 일자리가 흔들리고 세금이 흔들리고 결국 여러분 연금까지 흔들립니다. 중국이 덤핑으로 망가뜨리려던 그 옛날 칩 시장이 지금은 없어서 못 파는 금값이 됐습니다. 좀비가 발밑을 노리는 동안 우리는 하늘에서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거죠. 그런데 안심하긴 이릅니다. 기억하시죠? 손으로 베껴간 그 18나노 도면. 그걸 받아 챙긴 창신 메모리는 2023년에 중국 첫 첨단 D램을 2024년엔 HBM2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훔친 설계도 한 장이 진짜 추격자를 키운 겁니다. 그런데 기술을 빼돌린 도둑들 처벌은 어땠나요? 댓글마다 솜방망이라는 분노가 터집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부메랑은 던진 쪽으로 돌아온다지만 막을 손이 느슨하면 그 부메랑은 우리 뒤통수로 날아옵니다. 자, 정리해보죠. 중국은 145조라는 돈으로 1등을 사려 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3가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쌓이는 데만 수십 년 걸리는 시간, 소재와 동맹이 얽힌 시스템, 그리고 한 번 잃으면 끝인 신뢰. 그 셋은 통장 잔고로 결제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돈잔치가 남긴 부메랑은 지금도 우리 일자리와 연금을 향해 날아오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월급과 연금이 사실은 이 손톱만한 칩 하나에 얼마나 단단히 묶여 있는지 오늘 처음 실감하셨다면 같은 시선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추적해 보시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